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문법 20일 완성의 홍성민입니다. 오늘은 제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능동형이 맞을까 수동형이 맞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에는 없는 이 수동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보통 한국인이 얘기할 때는 어떤 대상을 갖다가 기계라든지 뭐 TV라든지 라디오 같은 걸 작동할 때 누군가가 그 기계를 작동한다고 얘기를 하지 그 기계가 누구에 의해 작동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에는요, 이렇게 대상이 주체가 되어서 그 행위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수동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누군가가 그 기계를 만지고 있다, 작동하고 있다는 보통 능동형이다라고 얘기해서 크게 구별하지는 않지만 주체가 대상이 되었을 때, 주어 자리에 왔을 때에는 수동태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동사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그러한 문법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이 수동태와 능동태는 동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의 생긴 모습을 약간 변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동사의 또 다른 모습이고 그 태는 수동태냐 능동태냐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좀 전에요. 대상이 주어 자리에 왔을 때에 수동태의 문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문법적인 얘기로 좀 가보면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 즉 삼형식 문장에 있어서 목적어 자리에 있는 성분이 어디로 왔을 때, 주어 자리에 들어왔을 때 이런 문장은 바로 수동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동사를 수동형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동태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고 해서 목적어 성분이 들어있는 형식, 즉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은 수동태 문장으로서의 변형이 가능하지만 1형식이나 2형식은 목적어 성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1, 2형식의 동사는 수동태 문장으로는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3형식부터 어떻게 수동태로 만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옛날의 기억을 또 되새기면서 수동태로 한번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Bob mail the package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죠? Bob은 mail이라는 것은 보냈다, 발송했습니다. 뭘 보냈냐면 package는 소포인데요. 소포를 보냈다는 문장입니다. 자, 이때 대상이 되는 the package라는 목적어 성분이 어디로? 문장에 그렇죠.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the package라고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동사의 형태가 메일은 이게 능동태죠. 보냈다라고 하지만 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보내져야 되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뀌게 됩니다.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동사의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가 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비동사는 패키지의 주체이기 때문에 또 과거이기 때문에 단수 과거인 was를 쓰게 되고요. PP의 형태는 뭘까요? PP는 과거형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was mailed.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Bob은요. 누군가에 의해서라는 전치사로 들어가고 by Bob의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과 같은 문장은 3형식, 즉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춘 3형식 문장이고요. 수동태, 즉 주체가 대상이 되는 게 주체 자리에 놓여가지고 수동태의 문장이 됐을 때에는 몇 형식이 됐을까요? 주어와 동사. by Bob은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렇죠. 1형식의 문장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3형식도 수동태로 바꿀 수 있지만은 누구도, 그렇죠? 4형식, 즉, 목적어 성분이 몇 개인 거죠? 2개인 그러한 문장. 지금 보시면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2개인 문장도 역시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요,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2가지의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2가지. 첫 번째는요. 그렇죠. me라는 주체가 앞으로 나온 경우인데요. 예문에 같이 볼게요. 일단 예문에 사형식 문장 She gave me a book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때 me라는 주체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주체가 I가 됐습니다. 그러면 I 다음에 과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was PP 형태는 그렇죠. given이라고 들어가야 되겠고 무엇을 받았냐고 해서 뒤에는 a book이라는 성분, 책을 받게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her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book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a book 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역시 동사는 과거의 PP를 만들어주세요. was given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나에게 준 것이니까 목적어 성분 그대로 내려오고요. 마지막에
역시 by her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4형식의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을 했는데요. 자, 몇 형식인지 살펴볼까요? 자, I가 주어입니다. was given이 동사고 어북이 목적어가 되고 by her는 수식 기능이니까 몇 형식 문장? 그렇죠? 3형식. 아래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나왔죠? 동사 나왔죠? 목적어 나왔어요. 3형식 문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5형식 문장입니다. 5형식 문장의 형태는 그렇죠. 목적어가 있는데 왠지 불안해서 목적어의 보충어가 필요한 문장입니다. 예문 보시면 They elected him president. 그들은 그 남자를 선출했어요. 무엇으로 선출했을까요? president,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 문장 여러분들 역시 대상이 주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힘이라는 애가 주어라 옵니다. he, 그죠? 그리고 동사는 어떻게 바뀔까요? 과거니까 역시 was elected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무엇으로 뽑아졌을까요? 뒤에 그대로 보어 성분 들어가죠? president 그리고 나서 뒤에 누구에 의해서인 by them의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과 같은 5형식 문장, 무형식 문장,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있었던 문장은 전환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주어죠? 얘가 동사죠. 그죠? was elected가 동사고, president가 보호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 by them은 수식어구기 때문에 몇 형식이 됐어요? 2형식으로 문장이 전환이 됐습니다.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간혹 가다가 우리가 시험장 가셔가지고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대부분은 이 형태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영어에는 3형식 동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무조건 수동태 문장은 1형식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4형식과 5형식은요. 이렇게 수동태 뒤에 목적어 성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명사 성분, 또 보어 성분 이렇게 명사 성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예외가 있는 문장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동태는 뒤에 명사가 없다라는 그런 규칙은 완전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규칙이 됩니다. 간혹가다 이걸 갖다가 완전히 무슨 규칙인 양 강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은 좀 더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베이스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것은 실상 3형식 동사의 수동태가 가장 많습니다. 3형식 동사가 가장 많기 때문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어 성분이 주체가 되는 3형식, 4형식, 5형식에 대한 수동태 문장 전환법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1형식, 2형식이 남았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수동태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새려 보세요. 1형식, 2형식 동사 뭐가 있습니까? 1형식 동사. 대표적으로 일어나다 같은 동사들. happen 같은 거, 발생하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졌다면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뭐냐면 an accident was happened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건이 발생되어졌다. 한국말로는 좋은 것 같지만 happen이라는 동사는요. 100% 자동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was happen이라는 표현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형식 동사들, 또 rise 같은 동사들, 또 occur 이런 애들 이렇게 수동태 불가능한 1, 2형식 동사들 잘 기억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거는 그 종류는 언제 배웠냐면 우리가 5형식 공부할 때 1, 2형식 동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반복이 되니까 그때 공부한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동사에 대한 정리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수동태에도 다양한 시제가 존재를 합니다. 좀 전에 우리는요, 과거 시제 수동태만 사실 봤습니다. 과거 시제라는 것은 아까 동사가 지금처럼 mailed라는 과거였기 때문에 was라는 과거 형태의 비동사가 들어갔어요.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수동태의 그 앞에 있는 be, pp의 비동사는 시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과거, 미래, 또 현재 완료 시제, 또 미래 완료 시제 이렇게 각각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까요? be, pp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이 비동사는 주어가 I면은 M으로 바뀌겠고, you면 are, he나 she면 is로 바뀌겠고, 복수일 때도 are로 바뀌겠죠. 현재는 BPP가 들어가는데요. 과거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 시제일 때는. 그렇죠. was나 were에다가 PP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PP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이 PP란 뭐다? 과거 분사입니다. 우리가 문장 예전에 시제 공부하면서 3단 변화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3단, 동사는 3단으로 변화하는데, 보통은
규칙 변화죠. 그래서 그냥 ed만 붙이면 되지만 불규칙으로 변화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외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3단 변화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기 걔네들이 뭐냐? pp예요. 그죠? 자, 그럼 go의 pp 형태가 뭐예요? 그죠? gone이 pp가 되죠. 그죠? give의 3단 변화의 그 pp는 given이 된다 이겁니다. 그 자리에 그 pp 형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현재 진행형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 자, 지금 현재 했고 과거 했고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만들어요? be에다가 ing를 만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이 한번 보면서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뭐 외우시면 좋지만은 어떻게 합체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비동사에다가 pp를 넣은 게 수동태라면서요. 그죠? 자, 그리고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라면서요. 두 개를 더합니다. 자, 두 개를 더할 때 예, 비동사가 이제 얘는 그냥 내려옵니다. 이렇게 B가 내려오는데 요 위에 있는 비동사는 그냥 내려오지 않고 아래에 있는 ing와 만나 내려옵니다. 자, B 플러스 ing는 뭐다? 네, being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pp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네, 바로 수동태와 진행형이 만나서 진행 수동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being, pp.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The room was cleaned. 이렇게 the room is being cleaned.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방은 지금 뭐가 되어지는 중이에요? 청소가 되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동 진행을 받고요. 자, 그리고 현재 완료 형태도 있어요. 현재 완료도 한번 더하기로 해볼까요? 네, 먼저 수동태는 비동사에다가 pp를 넣으시면 되는 것이고 현재 완료에는 비동사에다가 pp가 된다. 두 개를 더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have 동사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죠? have는 그대로 내려오고 비동사는 pp와 만나 내려옵니다. 비동사의 pp형은 그렇죠. being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have been이 들어가고 그냥 pp는 내려오게 되죠. 자, 그래서 수동 어떻게 돼요? 완료 수동태는 have been pp.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봤으니까 입에 붙여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어떻게 만들어요? 뭐 단순하죠. 미래형 조동사인 will을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will이라는 조동사 다음에는 항상 원형이니까 will be pp 이렇게 만드시면 이것이 미래 수동태가 됩니다.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다양한 수동태 시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현재 완료 수동태 아까 뭐라 그랬죠? have been pp였습니다. 문장 속에서 현재 완료 수동태를 살펴보면 Our house has been sold at a very high pric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집은 말이죠. 팔려졌습니다. 예, 팔려졌어요. 어떤 가격에? 아주 매우 높은 가격에. 이때는 has been sold가 문장의 전체가 동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다 밑줄을 딱 치시면서 여기가 동사, 무슨 동사죠? 현재 완료 수동태다. 이렇게 찾으시고요. 자, 두 번째 진행형 수동태 예문을 같이 보시면 진행형 어떻게 만들었어요? being pp였습니다. 문장 보시면 A newly developed product is being introduced. 자, 주어는 새롭게 개발되어진 물품은 지금 뭘 당하는 중입니까? 소개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진행형 수동태. 자, 그리고 아까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동사와 수동태가 만난다면 조동사와 수동태가 만난다면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조동사 뒤는 무조건 동사의 원형이니까 조동사 BPP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봅니다.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The report should be finished as soon as possible. 뭐,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죠. 동사는 어딜까요? 그렇죠. should be finish가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해석해드리면 그 리포트, 보고서는 말이죠. 끝내줘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가능한 한 빠르게,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이때 should be pp가 바로 수동태인데 조동사와 만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의 시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고 그 다음에는 외워야 되는, 암기해야 되는 표현들이 남았습니다. 자, 먼저 수동태 문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시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우리가 Part 5는 빈칸이 있는 거잖아요. 이 빈칸이 있을 때 동사 자리에 빈칸이 딱 있습니다. 알맞은 동사를 넣어라라고 했습니다. 선택지에는 능동형과 수동형이 섞여 있어요.
그랬을 때 문장에 태가 맞는지, 즉 주체, 주어를 살펴보면서 태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문장에 이제 앞으로는 동사의 수동태, 능동태라는 게 배웠으니까 항상 동사를 봤을 때 역시 강박관념처럼 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태의 구별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해석.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문제 하나를 예문을 들어서 한번 보면은 The paper blank to be clarified Mr. Moore's comments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A번은 wrote라는 과거, B번은 write 현재, C번은 was written이라는 과거 수동, D번은 written이라는 과거 분사 형태가 들어갔는데요. 자,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까? 태 구별 힘들면은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주어가 누구냐? paper예요. paper는 스스로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was written이라는 수동 형태가 되는구나라고 해서 해석상으로 여러분들이 꼭 수동 능동을 따져보시고요. 또 세 번째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시험장 가셔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말이죠. 비동사가 나왔어요. 비동사가 나왔고요. 뒤에 동사의 형태가 비동사 뒤에 동사 형태가 원형이 나온다면은 그 자리는 무조건 틀린 자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비동사 뒤에는요, 원형이란 동사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동사의 형태는 딱 두 가지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시제를 배웠죠. 시제 배울 때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be에다가 ing를 붙였습니다. 지금 배운 수동태에는 be에다가 pp를 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동사 뒤에는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뭐죠? be, pp, be, ing. 이 두 가지만 들어가지 원형이 들어가면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잘 이게 잘 기억이 안 되고 메모리가 잘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암기 be, pp, be, ing다 이렇게 해서 비동사 뒤 원형은 무조건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Rental cars can be bring back to the company's warehouse for a small fee.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rental cars가 주어고 can be bring까지가 동사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비동사 뒤에 그냥 bring이라는 원형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ing나 pp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ing라는 건 능동이고 pp는 수동이니까 의미상으로 보시면 자동차는 스스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데려옴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is brought 이렇게 be, pp의 형태로 바꿔주셔야지 원형이라는 bring은 올 수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요, 아까 3형식 문장, 4형식 문장, 5형식 문장을 바꾸면서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가 주어 자리에 놓이고요. 주어 자리에 있던 애가 어떻게 됐어요? 맨 뒤로 가서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수식어구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워낙 기본의 룰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요. 외우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막 고민을 해요. 전치사 뭐가 들어갈까? 근데 전치사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한 번만 딱 외워두시면 시험장 가서는 1초 안에 답 나올 수 있도록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뭐냐? 제가 오늘 몇 가지 준비했는데 요거 꼭 외워둡니다. 외우실 때는 입으로 외우셔야죠. 눈으로 외우시면 절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치사를 강하게 읽으시면 되는데 어떻게 읽냐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할 때 누구누구와 결혼하다고 할 때 예를 들면 Bob이라는 사람이 Jane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 Bob 그 다음에 was married 그 다음에 by Jane이라고 쓰지 않고 항상 그 자리는 to라고만 씁니다. 그래서 be married to 이렇게 우리가 외워두시면 돼요. 우리가 또 이제 시험 문장 가시면은 누구하고 결혼할 때는 같이 하는 거니까 막 with 같은 게 전치사 같은 게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답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래요. 누구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그 사람과 서로의 의향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에는 방향의 전치사인 to가 쓰여서 be married to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무엇으로 흥미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be interested in 여러분 전치사 강하게 읽으셔야 돼요. 지금 소리를 내셔야 되고요. 자, 무엇으로 덮여있다? be covered with 그죠? 자, 무엇으로 기뻐하다? be pleased with 그리고 실망스러워하다? be disappointed at 이렇게 들어가고요. 만족스러워하다. be satisfied with 그죠? 무엇을 걱정하다, 염려하다? be worried about 그리고 무엇에 기반을 두다?
be based on. 그리고 알려지다, 무엇으로 알려지다, be known for.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깜짝 놀라다, be surprised at. 자, 지금은 이제 한 번씩만 발음했지만 여러분들 하나의 그 관용구는요, 최소한 30번 이상 반복을 하셔야만 작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이동하시면서 자꾸만 발음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장을 딱 외워두시기만 하면은 이런 문제,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Are you satisfied blank your current social status라는 문장. A번은 with, B번은 by, C4, D번 5번이 of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때는 여러분 수거만 외워두면 금방 나오죠. be satisfied with 해서 with가 정답 A다 찾으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동태에 대한 강의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습 문제 같이 푸시면서 확인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Most employees will be blank to train themselves forcefully to strengthen their abilities 라는 문장입니다. A번은 requires, B번은 required, C번은 requiring, D번은 requirement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동사의 다양한 형태를 보자라고 얘기했고 제가 아까 수업 전에 뭐라고 했어요? 비동사 뒤에 동사의 형태는 ing 아니면 pp밖에는 못 되니까 A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고 D번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동사 뒤에 명사 형태는 보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형식, 문장의 오형식 공부할 때 보어 자리에 명사 보어 들어갔을 때는 주어와 동격 관계에 있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즉 지금의 이 문장에서 만약에 D번, requirement, 요구 조건, 필요 조건이 답이라면 이렇게 돼야 돼요. 모든 직원들, 전 직원들, 대부분의 직원들과 요구 조건이 동격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격의 명사 보호는 일단 탈락이 됩니다. 이 두 개를 탈락시키고 나면 남는 것은 PP 아니면 ING 형태가 남는데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require는 요구하다라는 뜻인데요. 요구를 하는지, 요구를 받는지, 뭘 하기 위해서 to train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연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forcefully 이건 이제 강력하게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런 느낌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죠? 스스로 막 자기 연수 가는 경우는 없어요. 회사에서 연수를 주로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required PP의 형태가 적당하게 되겠네요. 해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잠재 능력이죠. 그들의 ability,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훈련할 것을 요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장 볼 수 있겠죠. 자, 되시겠죠? 두 번째 문제로 이동합니다. If an additional computer is blank, we can finish the work within 1 week. 이라는 문장. A. Installation, B. Installing, C. Install, D. install, 원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수동의 형태가 적당할 겁니다. 역시 비동사 뒤에는요, D번처럼 원형은 올 수가 없겠고요. A번은 동격입니다. 보호 자리에 명사 보호가 들어가는 경우. 자, 그러면은 컴퓨터와 인스톨레이션 설치는 컴퓨터 이퀄 설치는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 A번 잘못됐고 B 아니면 C인데요. 수동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컴퓨터는 스스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installed, 되어지는 것이니까 C번에 installed. PP 형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드리면 만약에요. 추가 컴퓨터가 설치되어지면 우리는 그 작업을 일주일 내에 finish, 끝낼 수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3번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The balance of $300 must blank by the due date. Otherwise, interest charges will be applied on a daily basis. A. Pay, B. paid, C. have paid, D. to pay. 자, 이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일단 결정적인 힌트가 뭐냐면 blank 앞뒤를 살펴보는 건데 blank 앞에 must라는 조동사가 보입니다. 이 조동사 뒤에 동사의 형태는 항상 뭐다? 원형이다. 공식처럼. 조동사 뒤 동사 원형. 이렇게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럼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돼야 되는데 아닌 애는 누구예요? D번처럼 to pay 같은 거는 제끼셔야 되겠죠? A, B, C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의미상으로 각각 살펴보시면 주어가 뭐예요? The balance입니다. 그런데 이 balance의 의미는 균형이라는 뜻도 있지만 은행 용어로 잔고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300의 잔고가 주체가 되었어요. 잔고는 이때 동사가 pay잖아요. 지불하는 겁니다. 잔고가 스스로 지불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 잔고에서 돈을 pay, 지불을 받아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잔고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불 당
당하는 겁니다. 수동태로밖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고 must be paid, 지불되어져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by the due date, 마감 기한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자가 daily basis, 하루 단위로 적용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장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Before the economic recession, millions of cars used to blank to Asia. 자, 이 문장 A export, B exporting, B exporting, C exporting, D번에 be exported 이라는 문장이네요. 그죠? 자, 이 자리 어떻게 돼요? 자,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일단 컴마가 나오잖아요. 그죠? 컴마 이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앞에는 빈칸이 없으니까 컴마 이후부터 또 다른 문장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마 이후에 뭐가 보이죠? millions of cars라는 주어가 보이고요. used to는 조동사죠.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입니다. 조동사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사의 원형인데 간혹가다 used to가 조동사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used to가 조동사라는 것. 자, 동사의 원형이 누굴까요? 그렇죠? C번 같은 거 사실은 힘들다 이거죠. 안 된다. 자, 그러면 A 아니면 B 아니면 D번이고 주체는 지금 뭐예요? Millions of cars. 자동차들이 주체고 자동차는 스스로 export, 수출하는 게 아니라 수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e exported,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경기 침체 전에 이런 얘기죠. Economic recession 전에 수백만 대의 차들은 아시아에 수출되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완성해 볼게요. All the employees are reminded that all switches must be blank in the opposition during the cleaning process to ensure their security 라는 문장이고 A. to place, B. placed, C. 원형, D, ing. 자, 그럼 형태는 무엇이 될까요? 자, place는 원래 놓다라는 뜻으로 동사의 용례가 있는데요. 역시 문장 blank 앞뒤를 살펴보면 앞에 누가 보인다? 비동사가 보이고 비동사 뒤에는 동사가 어떻게 돼요? PP 아니면 ing니까 A번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C번도 안 되겠네요. B 아니면 David, D번인데 정답은 수동태. 왜요? 모든 스위치가 대절의 주어기 때문에 스위치들이 어떻게 돼요? 놓여지는 건데 어떤 상태로? opposition, 꺼진 상태로 놓여져야 되는 거죠. 스위치가 스스로 자기가 탁탁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동형인 B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게 놓여질 것을 전 직원들은 reminded, 요청을 받은 겁니다. 언제? 청소 시간 동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문장 5문장을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10문제 푸시면서요. 수동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시고 동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